1위의 요시노리 진세키 고겐 군수님의 사례 발표로 일본 지역 소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공정관광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과 한국관광학회 선임 이사님 모시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좌장으로 자리해 주신 권선필 공정관광포럼 공동대표이시자 모건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강하평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님, 주순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님, 황희정 한국관광학회 선임이사님 앞으로 모셨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권선필 교수입니다. 우리 강하평 대전광역시 동구의원님, 그리고 주순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황희정 한국관광학회 선임이사님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이 질문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본 사례 보시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거 잠깐 말씀해 주시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부터. 네, 그 진세키 사례에서 어쨌건 그 지역 주민들이 만든 생산품들을 판매하고 그곳에 방문객들이 많이 온다라는 점이 좀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아까 3D VR이라는 걸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좀 3D 형태로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측면이 좀 되게 좀 신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에 기사로 접했던 거는 거기에 그 지금 유기동물 살처분 제로 프로젝트 통해 가지고 진세키 고원의 그 유기견들을 모아서 그 안에서 이제 몇몇 강아지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 뭐 재난 상황에 그 보조견이나 안내견 형태로 활용하는 뭐 사례들을 보면서 여기는 그 좀 재밌는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관광에 대한 시도를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가장 인상적인 한 가지만 여쭤봤는데 너무 여러 가지를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다음 주순희 의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어떤 게 궁금하네요. 어떤 건지. 아마 그 3D VR 부분에서는 아마 다 같이 공감을 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 2018년에 아까 진 프리미엄 개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스토리텔링이 자연스럽게 지역의 상품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미스터 컨텐츠를 있는 결승자들을 또 이 진 프리미엄 소개를 하기도 해서 청년들에게 또 관심을 갖게 했던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부분. 네, 그렇죠. 네. 우리 황희정 박사님은 이쪽에 전공이시기도 하신데 예,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 예. 일단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보니까 계속 그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관광객들이 유입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역시 우리가 이제 지역 정책을 할 때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생력 확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구 소멸 같은 게 이제 그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인구 소멸 관련해서도 지금 군수님께서 사례 발표해 주신 거 보면은 인구 유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왔는데 아시겠지만 경북 지역도 굉장히 대표적인 그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명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라고 해서 도시에 있는 청년이 시골에, 그러니까 경북에 와서 창업을 하고 주민들과 같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지역의 특산물들을 같이 연결해서 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생활 인구라고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일본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영상에서 봤지만 사실 다양한 게 있거든요. 인구 소멸 문제도 있고 또 로컬 푸드도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관광이라고 하는 걸 다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냥 단순히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현대적인 상품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제 더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목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황 박사님도 잠깐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동구도 그렇고 동래구도 그렇고 뭐 현장에도 계시니까 고민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이제 접목이 가능할 것 같다. 또 그동안 경험도 잠깐 해보셨으니까 조례도 만드시는 과정도 있으셔서 그런 과정도 잠깐 소개해 주시면서 지금 진새끼군 이 예를 들어볼 때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접목하면 좋겠다. 한번 그런 아이디어 즉석에 드리는 질문이니까 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그 고민도 정말 필요로 하고 특히 상품 개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지역에 여기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동래구 같은 경우는 도심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어떤 농업 관련한 부분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지역의 특색 있는 상품들을 개발을 하거나 있는 상품들을 어떻게 접목을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인데 저희 구의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그 동래구에 이제 막걸리를 창업한 청년 이제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그런 유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의회와 함께 이제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역에 가장 큰 대형 마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같이 지역의 특산품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첫 번째 만들고 그리고 실제 이윤이 창출이 돼야 되고 또 그 이윤 중에 일부는 지역에 환원이 되도록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그 제품이 그 대형 유통 그 마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지역의 특산품을 이제 마트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루트를 저는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작은 사례가 있고요. 저는 사실 그 이리의 요시노리 군수님께 궁금했던 점이 지금 인구가 아까 8,000명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울릉군이 이 인구와 가장 유사하고 산지가 80%가 넘는 데가 울릉군이더라고요. 여기 조사를 해봤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특히 우리 65세 어르신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아마 47%가 더 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유입해서 지금 이 진새끼 구원정에서는 하고 있던데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어르신들하고의 어떻게 유연하게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궁금했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혹시 뭐 답변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우리 강 의원님이 사실 청년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고연령대에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지금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 좀 이사를 들어가가지고 좀 지역 주민들하고 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역 어르신들께서 좀 지역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뭐 조그마한 공방을 내기도 하고 뭐 빵집을 만들기도 하고 또 관광 프로그램 만들어서 골목을 막 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직까지는 되게 좀 신선해 하시고 좋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하고 좀 지역에서 어떻게 좀 어르신들하고 접근할까라는 거는 사실 지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어르신들이 어쨌건 지금 이런 단계에서 지금 이제 조금 관광객이 좀 많이 오거나 아니면 좀 막 몰려다니거나 좀 시끄럽게 하거나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바로 뭐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지금 딱 조화가 좀 아름답게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지역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좀 그 어르신들한테 좀 일자리를 어떻게 좀 만들어내고 그걸 연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관광 코스 중에 지역 어르신들이 만든 할매 국수라는 뭐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께서 국수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지역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일거리 창출도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코스들을 좀 갈 수 있게 하고요. 지역에 이제 청년들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공방이나 잡화점 같은 것들이 최근에 저희 소재동 기반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역 어르신 작가들의 제품들이 그쪽에서 좀 판매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 관광 기념품들 개발할 수 있는 작은 뭐 대회 같은 경우도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형태의 골목 축제들 준비하면서 좀 어르신들하고 좀 청년들이 좀 조화를 이루는 방향들 뭐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의 경우에는 타 지역 청년이 좀 들어온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지역 내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서 하시나요? 저희 타 지역 청년들이 들어온 사례도 있긴 한데 저희도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대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청년들보다는 사실 굉장히 빠져나가는 청년들에 대한 아쉬움이 사실 대전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저희 지역도 특히 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좀 제가 좀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들은 좀 지역의 청년 자립마을 형태로 좀 유치를 해가지고 그 자립마을 안에서 청년들이 뭐 조그만하게 뭐 공방을 하거나 아니면 조그만하게 음식점, 카페 같은 거를 만들어 가면서 그런 것들을 작게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송대학교에서는 뭐 그런 역할들을 좀 소소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창업할 수 있는 식당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런 식당에서 아이들이 이제 경험도 해보고 지역에서 좀 남을 수 있는 애착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에서 있는 청년들이 창업하는 형태를 보면 그 뭐 좀 케이크를 만드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작게 빵집을 만들어서 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기존의 어떤 그 공간이라는 게 저희도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낙후되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공간들의 골목골목의 재미 요소들을 발견하고 저희 노을 맛집이라고 저희가 띄워가지고 저희도 이제 대동 하늘마을 있는 데에서 좀 재밌게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예, 그 지금 강화평 의원님 계신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이 있어서 일정 부분 청년들을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동래구는 어떠신가요? 저희 동래구는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다 분구를 해서 대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 또 느끼는 건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는 학령기의 아이들이 더 많은 인구를 추이를 보았을 때 학령기 인구가 부산시 평균보다는 1%가 더 높고요. 또 65세 어르신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저희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까지는 오기는 왔어도 그래도 학령기의 아이들이 더 많아서 특히 이렇게 학교가 있으면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중간에 있는 청년층 부분이 조금은 부산시 평균에서 한 1% 정도가 저희가 더 낮기도 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숙제가 바로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아까 황 박사님 이제 경북 사례 말씀하셨잖아요.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광역 단위에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기초 단위에서 이 수용이랄까요? 이제 여기 두 분 의원님 다 기초 단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중앙 정부 또 광역 단위의 정책이 기초에서 수용되는 과정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지 혹시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같은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 하긴 하지만 시군이랑 같이 협력을 하는 약간의 공모 성격의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이 의성 같은 지역인데 의성 같은 경우는 유휴 공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인구 소멸 현상이 가장 조금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같이 기초 지자체랑 도 단위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정부 부처로 그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을 받게 되면서 그 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 사례도 저희 지금 우리 박정희 구청장님이 사실 기초에서 출발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경북의 사례도 사실 의성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중앙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단체장도 지방의회와 협력 관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지역에 전문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전문성을 확보할 건가 이걸 묶어낼 건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것 같고요. 어려운 질문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그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그 단체장님께서 관광에 대한
좀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지역 그 개발 중심의 좀 관광을 좀 크게 염두하고 계셔서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의회에서 저는 꾸준히 의견 개진을 해서 방향성을 좀 바꾸자. 실질적으로 저희는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평가 지표나 어떤 행사나 축제 같은 걸 했을 때도 되게 단순하게 경제적인 지표로 1인당 얼마 정도 사용을 했고 또 거기에 몇 명 정도가 참여했는지 정도로 저희가 평가를 만드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을 하는지 아니면은 주민들이 거기에 뭐 재방문 의사가 있는지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같은 것들의 세부 지표를 좀 만들자라고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상 그 주민들이 주민들이 행복한 그 관광 요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관 주도로 이제 그 단체장님의 의지가 앞서다 보니까 사실상 그 막 무리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 주민들 반대에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우리 현장에 가서는 어려움이.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주민 편을 들어서 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좀 개편하는 형태로 좀 제안을 했는데 어쨌건 그렇게 좀 서로 이제 좋은 의견들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좀 취소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이런 것들을 주민 의견 중심으로 뭐 어떤 축제나 뭐 관광 콘텐츠들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특별히 의장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경험도 있으실 것 같고 네,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민감하기보다는 의견의 차이는 분명히 조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의 중심이잖아요. 원래는 동래가 부산이었던 곳이다 보면 저희가 이제 천년의 고성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자체가 다 그 박물관 같은 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오히려 이런 이제 뭐 철기부터 시작해서 그 가야 뭐 여러 이런 그 문화재들이 또 많다 보면 오히려 조금 그 작은 생사비 하나도 어떤 구는 이거를 향토 문화재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더 알리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저희는 또 반대로 또 너무 많아서 어쩌면 더 이렇게 정리하거나 또는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축제가 저희도 뭐 이제 우수 축제도 운영도 해보기도 했지만 사실 이 공정관광이라는 취지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과 주민과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부산 같은 경우는 길 위에서 이것을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까지 같이 창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그 공정관광 이제 의원님들과 함께 의원 연구단체에서 연구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또 용역을 방금 이런 그 역사 관련된 것들을 길을 2가지를 만들었긴 했는데 이제 이것을 만들고 방금 구하고의 그 구청장님과 또는 구하고의 관계에서 이것을 또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또 잘못하게 되면 이건 구는 구, 의회는 의회 이렇게 약간 갈라질 수 있어서 같이 얼마나 협업을 할 것인가가 저희는 이제 남아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포럼을 하는 이유가 사례를 배우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마지막 제가 이 질문을 공통적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포럼이 앞으로 이런 주제 또 이런 내용들을 좀 다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이런 분들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같은 제안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해외 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사한 사례가 돼서 배울 게 많이 있는데 해외 사례도 어떤 것이 좋을지 뭐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더 참여하면 좋을지 또는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을지 뭐 이런 제안들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부터. 공정관광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마을 활동가 영역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서 그 지역을 알리고 또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례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마을 활동가 이신 분들과 그리고 지금 관광들의 PD로 활동하시는 분들,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런 포럼에서 좀 적극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 요청사항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사례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에 계신 분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우리 의장님.
저는 지난해 이 공정관광 그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기 전에 토론을 했었는데 우리 박정현 구청장님께서도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때 저는 패널을 누구를 초대를 했냐면 우리가 공정관광은 바로 우리가 약자, 그러니까 관광에 대한 약자들도 반드시 참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분야의 대표분 한 분, 그리고 저희처럼 아까 교육이라는 부분 안에 특히 학령기의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공정관광이라는 걸 또 녹여낼 수 있을까. 그래서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복지 안에서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육 파트의 부분들도 같이 함께 해야지 이것이 더 우리가 지속 가능한 공정관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황 박사님께서는 네. 이제 관광 쪽에 이제 전공이시긴 네. 하신데 공정관광이 일반 관광이랑 조금 차별성이 있어서 저희 포럼도 그런 차별성을 좀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미 두 분이 그런 점을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입장이나 또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이렇게 보신 경험으로 포럼에 이런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또는 혹시 주제나 사례나 이런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2020년에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UNWTO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관광이 이제 단순히 관광 하나만 바라볼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도시와 관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고 이제 우리가 관광 중에 하나의 정책 단위가 공정관광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나라 관광 정책의 철학의 측면 이 공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게 관광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책 기조에 이 공정이 스며들 수 있게 관광이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 한국 관광의 방향, 나아갈 방향, 미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조금 큰 틀의 그런 접근이 한 번쯤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협의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협의회가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하는 게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정관광 포럼이나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가 시대적 전환에 관련돼서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단체장,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마을활동가 또 사회에 있는 다양한 약자들을 포괄하는 걸 넘어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론은 제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방향으로 다음번 포럼과 활동을 준비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 세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